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G트레이드 데스크 TTD 분석 자료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TTD 주가가 정말 크게 흔들렸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그 배경이랑 앞으로의 가능성 같은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 쇼크가 오면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이 분석 자료는 TTD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또 투자 관점에서 뭘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지. 네, 그게 가장 궁금한 지점일 텐데요. 우선 목표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TTD의 핵심 사업, 또 성장 동력, 그리고 현재 가치 평가, 잠재적 위험 요인까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우선 그 폭락 원인부터 짚어봐야겠죠. 자료를 보면요. 2024년 4분기 실적이 예상치의 밑돈게, 이게 무려 8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해요. 8년 만에요? 오, 네, 좀 충격이 컸죠. 특히 그 코카이라는 새 AI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 출시가 좀 지연되고 또 내부적으로 구조조정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이 단기 전망을 좀 어둡게 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 코카이 플랫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자료에서 좀 더 설명이 있나요? 단순한 신규 플랫폼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지. 아,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코카이가 TTD의 차세대 AI 기반 광고 최적화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돕는 핵심 기술로 소개가 됩니다. 핵심 기술이군요. 네. 근데 이게 지연되니까 아무래도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였던 거죠. 이런 요인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주요 원인이었고요. 하지만 또 주목할 점은 바로 다음 분기, 그러니까 2025년 1분기 실적입니다. 다음 분기 실적은 어땠는데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데 매출이 전년 대비 25% 성장하고요. 영업이익은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오, 회복세가 빨랐네요. 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성장세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재무구조 자체도 순이익이라 현금 흐름, 또 자사주 매입도 꽤 했거든요. 3억 8,600만 달러 정도. 와, 규모가 크네요. 네, 이런 걸 보면 재무적으로는 매우 견고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복 신호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재무 건전성은 여전하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그럼 TTD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어떤 회사인지 기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TTD는 세계 최대의 독립 광고 구매 플랫폼, 영어로는 DSP,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하죠. DSP? 네, 광고주들이 웹이나 모바일, 그리고 요즘 아주 중요한 CTV, 그러니까 커넥티드 TV요. 스마트 TV나 스트리밍 기기 통한 광고. 아, 스트리밍 광고? 네, 그리고 오디오 채널까지. 이런 다양한 채널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광고를 자동으로 구매하고 집행하도록 돕는 그런 기술 기업입니다. 기술 기업이군요. 그렇죠. 여기서 특히 독립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자기들 매체를 가진 기업들과는 다르게 TTD는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광고주에게 가장 최적의 광고 지면을 찾아준다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특정 플랫폼에 얽매이지 않고 제일 효율적인 곳을 찾을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에서 특히 CTV 시장 성장이 TTD에게 큰 기회라고 분석한다고요? 네, 그 점이 이 분석 자료가 꼽는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입니다. 미국 프로그래매틱 광고 시장,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 광고 시장이 2029년까지 무려 4,14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와, 4천억 달러? 네, 엄청난 규모죠. 근데 TTD는 특히 그 중에서도 CTV, 즉 스트리밍 광고랑 리테일 미디어 분야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리테일 미디어는 이제 유통업체 웹사이트나 앱 광고를 말하는 거고요. 아하. 생각해보시면 넷플릭스 같은 유료 서비스조차 광고 모델을 도입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광고 없는 요금제가 점점 비싸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스트리밍 시청이 이제 케이블 TV를 넘어선 지 오래고 이게 대세가 되면서 CTV 광고 시장의 성장성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 좀 놀라운 점이 전체 광고 시장에서 TTD 점유율이 아직 1% 미만이라고요? 네, 그게 또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그 말은 정말 성장할 여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럼 이 분석은 현재 주가 수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매력적이라고 보나요? 네, 이 분석은 현재 가치 평가가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지난 3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3년 내 최저요? 네, 2025년 7월 기준으로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고 하죠. 이게 14.5배 정도인데 과거 평균이 한 25배에서 30배 사이였거든요. 와, 거의 절반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경쟁사 중 하나인 애블러빙 같은 경우는 PSR이 25배 정도 되고요.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할인된 상태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상당히 할인되어 있군요. 네. 그래서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50%에서 많게는 1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는 내용도 있어요. 목표 주가 평균이 한 103달러에서 106달러 정도고 최고 목표가는 155달러까지 제시되고 있다고 하고요. 120% 상승 여력까지요?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시장의 단기적인 우려가 좀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담겨 있는 거죠. 확실히 매력적인 가치 평가라는 분석이군요. 하지만 뭐든 그렇듯이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겠죠. 아,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코카이 플랫폼 도입 지연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거시경제 불확실성 같은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죠. 아직 불안 요소는 남아있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의 결론은 뭐냐면 스트리밍 광고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세, 그리고 독립 플랫폼으로서 TSTD가 가진 경쟁 우위, 또 탄탄한 고객 기반과 수익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투자 매력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 2, 3년 내에 주가가 100% 이상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합하면 이 분석 자료는 TTD가 단기적인 충격 때문에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좀 저평가된 상태에 들어섰을 수 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게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네요. 네, 정확히 그 맥락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분석은 TTD의 급격한 주가 하락 이면에도 여전히 강력한 성장성과 또 견고한 재무 상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어려움과 장기적인 기회 사이에서 좀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이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TTD라는 기업을 바라보시는데 하나의 유용한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청취자님의 어떤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TTD가 특히 CTV 광고 시장 성장에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생각해 보면 혹시 예상치 못한 어떤 개인정보 보호 규제 변화라든가 아니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과의 경쟁이 더 심화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 자료에서 제시된 성장 경로에 어떤 예상 밖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